자, 오늘 개념원리 70페이지 펴고요. 자, 너네들 그 수업 시간에 지금까지 했던 거 계속 질문하고 문제 푼 거 중에서 모르는 거 저희 선생님한테 질문하면서 그렇게 계속 따라와야 돼. 자, 오늘은 이제 확률의 뜻과 활용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기말고사 시험 범위야.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자, 보면은 이제 용어부터 먼저 정리하고 넘어갈게. 자, 첫 번째 시행. 시행이라는 것은 내가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 이걸 말하는 거야. 자, 표본 공간,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내가 주사위를 던진다 그러면은 표본 공간이 뭐야? 1, 2, 3, 4, 5, 6. 이게 표본 공간인 거야. 알아듣지? 어떤 숫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7은 아니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사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이게 사건이야. 무슨 뜻이냐면 표본 공간 안에 1, 2, 3, 4, 5, 6 이게 전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잖아, 그지? 거기에 부분 집합, 예를 들어서 뭐 1, 2다 뭐 이런 것이 사건이야. 그러면 어떤 사건이겠어? 주사위를 던져서 3보다 작은 숫자가 나오는 경우 1, 2겠지, 그지? 이런 특정하게 제한된 경우를 우리는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원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서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1이라든지 2라든지 이렇게 한 개씩 떨어져 있는 것을 근원 사건이라고 얘기해. 이해됐죠? 전사건, 이 전체를 다 우리는 전사건이라고 얘기하고, 공사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공집합, 이걸 얘기합니다. 이해됐죠? 자, 다음 배반 사건과 여사건. 우리가 예전에 그 수학 하의 첫 번째 집합에서 배웠던 그런 개념들이 계속 적용이 됩니다. 똑같아. 여사건, 여집합이랑 똑같아. 자, 배반 사건이라는 것은 저번에 처음에 우리가 확률과 통계 시작할 때 선생님이 배반 사건하고 독립 사건하고 얘기했을 거야. 배반 사건은 어떤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절대로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거나 짝수의 눈이 나오고 동시에 홀수의 눈이 나오는 그런 경우는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교집합이 없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배반 사건이라 그러고, 이걸 또 다른 말로 무슨 사건? 합사건. 두 개를 더해준단 말이야. 또는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렇지? 자, 독립 사건이라는 건 뭐야? 각각의 사건이 나중에 우리가 이제 확률을 더 자세하게 배우면은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이렇게 표시해. 확률은 A가 일어나는 사건과 B가 일어나는 확률을 곱한 것과 같다. 이렇게 독립사건은 이렇게 표현하거든. 아마 다음 시간 정도에 이 내용을 배울 거야. 그러면 이걸 아직 안 배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독립사건이라는 것은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A가 일어나든가 말든가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서로 독립이라 그래.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윗도리가 4개가 있고 바지가 3개가 있으면은 각각의 윗도리 4개당 바지를 3개씩 입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치? 이렇게. 그러면 결국 총 경우의 수는 몇 개야? 4, 3, 12에서 12개잖아. 그리고 독립사건은 곱사건이라고도 한단 말이야. 저번에 얘기했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도 독립사건, 곱하는 경우지만 두 사건이 서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도 곱하는 거야. 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고요. 필수 예제 1번을 볼게요. 필수 예제 1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자,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 그리고 4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할 때
A, B, C 중에서 서로 배반 사건인 것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집합으로 생각해야 돼. 배반 사건이다라고 하면 어떤 경우라 그랬어?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인 경우가 배반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짝수가 나오는 A라는 집합은 2, 4, 6이고요. 홀수가 나오는 집합은 1, 3, 5고요. 4의 약수는 1, 2, 4네요. 맞지? 그러면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는 A랑 B밖에 없네. C는 1 때문에 B랑은 공집합이 안 되고 2, 4 때문에 안 되잖아 A랑은. 맞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2번 8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는 시행에서 6의 약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A라고 하자. 1, 2, 3, 6이 A야. 사건 A와 서로 배반인 사건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A와 배반이라고 하는 것은 A라는 사건이 1, 2, 3, 6이면 A의 여집합은 4, 5, 7, 8이지. 그치? 그러면은 A와 배반인 사건이라는 것은 교집합이 없어야 되니까 요거의 부분집합은 얘랑 교집합이 없잖아. 그치? 따라서 이거의 부분집합의 개수 2의 몇 승? 4개니까 4승. 그래서 16개가 되겠다. 이해되죠? 자, 다음 페이지. 개념 원리, 개념 원리. 고기 많이 먹었어? 자, 확률의 뜻. 확률. 자, 확률의 뜻을 보면 첫 번째,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나타낸 것을 A의 확률이라고 하고, 기호를 이렇게 얘기한다. A가 일어날 확률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거지. probability. 그지? 자, 2번에 보면은 수학적 확률이라는 게 있고 3번에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어. 그죠? 수투를 배운 사람. 자, 지금 하는 얘기는 뭐 시험에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참고 삼아 한번 들어봅니다. 자,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를 던질 거야.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을 우리 뭐라 그래? 얼마나 그래? 2분의 1이라 그러지. 6분의 3. 그치?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야. 그게 수학적 확률이야. 그런데 실제로 내가 주사위를 2번 던지면 홀수만 2번 나올 수도 있지. 4번 던진다고 해서 홀수가 4번 나올 수도 있지. 10번 던져서 정확하게 5번의 짝수가 나오냐 이거야. 뭐 한 4번, 6번 막 이렇게 정확하게 2분의 1이 안 될 수가 있다고. 그걸 뭐라 그래? 통계적 확률이라 그래. 응?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약간 그 형이상학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좀 이 세상을 넘어서는 저 세상에 좀 약간 관념적인 얘기지. 수학적이라는 게.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수학적인 확률은 2분의 1이지만 통계적인 확률은 2분의 1이 아니란 말이야. 실제로. 그치? 그래서 나중에 너네가 수투를 배우게 되면은 이제 리미트라는 걸 배워요. LIM 이렇게 쓰는 거야. 이제 미리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한번 봐봐. 어떤 확률이 있는데 지금은 이게 뭔 소린가 싶은데 한번 내가 해석을 해볼게. 잘 봐. 요 P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어떤 확률을 표현하는 것이 기호라 그랬지. 그지? 그럼 이 가로 안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는 뜻이야.
자, 요 안에 있는 이 소문자 P는 얘는 대문자 P야. 소문자 P는 수학적 확률이에요. 자, 여기에 있는 n분의 r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계속 배울 건데 n이라는 것은 내가 주사위를 10번 던졌을 때 그 10이라는 횟수야. n은. 그러면 r이라는 것은 짝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야. 그러면은 10분의 6일 수도 있고 10분의 4일 수도 있고 10분의 2일 수도 있고 그지? 그걸 갖다 뭐라고 해? 통계적 확률이라고 얘기해. 됐지? 요 h는 뭐냐면 매우 작은 양수를 내가 h라고 표현할 거야. 그러면은 이 리미트는 n을 무한대로 보낸다 이 얘기야. 이게 무슨 뜻이냐? n이라는 것을 n은 누구야? 얘잖아. n을 무한대로 보낸다는 거지. 그런데 나는 주사를 10번 던졌어. 그런데 실제로 짝수의 분이 4번 나왔어. 짝수의 눈이. 응? 근데 주사위를 내가 100번 던졌어. 그랬더니 짝수의 눈이 49번 나왔어. 1000번 던졌어. 1000의 절반이 얼마야? 490, 8, 이런 식으로 나왔어. 계속. 무슨 뜻이냐면 시행하는 횟수, 이게 n이잖아. n이 점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n이 무한대로 가잖아. 그러면 n이 무한대로 커지면 커질수록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의 차이는 매우 작은 양수보다도 작다. 그럼 굉장히 0에 가깝다는 얘기지. 그럴 확률이 얼마다? 1, 100%. 100%다. 그래서 이 기호가 의미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시행을 10번 하고 20번 하면은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 안 되겠지만 시행 횟수를 계속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은 비슷해져 간다 이 얘기야. 이 표현이. 그럼 나중에 이제 너네가 확률과 통계 수투를 배우게 되면 이 리미트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될 겁니다. 참고만 하세요. 이게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자, 거기 책에 나오는 거. 자,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지금 방금 얘기했습니다. 자, 확률의 기본 성질. 확률의 기본 성질. 임의의 사건 A에 대하여 어떤 임의의 사건 A에 대하여 모든 확률이라는 것은 0 이상 1 이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음수가 될 수 없고요. 1보다 클 수가 없어. 확률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확률이 0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야?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야. 그치? 어떤 확률이 1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반드시 일어난다는 말이야. 자, 그러면 어떤 확률이 1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확률이 1이다라는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얘기고, 반드시 일어난다는 말은 운명이 결정되어져 있다는 말이야. 그치? 에? 나는 죽을 거야. 언젠가는 죽겠지. 나만 죽어? 다 죽잖아. 그치? 운명이 결정되어져 있는 거라고. 확률이 1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죽을 확률은 얼마야? 1이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확률을 공부하다 보면 이거 중학교 때도 배웠을 거 아니야 이거. 그치? 막연하게 어떤 확률이 0 이상 1 이하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문제 풀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 자, 1부터 5까지의 숫자가 적혀 있는 카드가 있어. 카드가 1부터 5까지의 숫자가 적혀 있는데 1이 적힌 카드가 맨 앞에 있을 확률을 구하래. 숫자 1인 카드가 맨 앞에 있을 확률을 구하래. 자유롭게 배열을 할 때. 그러면은 우리는 분모에다가 뭐를 씁니까? 이 5개의 카드를 일렬로 배열할 확률 얼마예요? 경우의 수 5 팩토리얼이지? 맞아? 그러면은 1이 맨 앞에 왔어. 그러면 뒤에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이제 2, 3, 4, 5를 자유롭게 배열하면 되겠지? 그럼 얼마야?
4 팩토리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확률이 5분의 1이란 말이야. 이해됐지?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잖아. 자, 그런데 확률이 1이라는 것은 운명이 결정되어진 걸 확률이 1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봐봐. 1이 맨 앞에 올 확률이 얼마니? 5분의 1이잖아. 5개의 자리 중에서 맨 앞자리에 올 확률은 5분의 1이잖아. 그럼 맨 앞에 1이 왔어. 그럼 나머지 얘네들은 2, 3, 4, 5가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4 팩토리얼이지만 2, 3, 4, 5가 이 뒤에 배열될 확률은 얼마야? 1이잖아. 운명이 결정돼 버렸잖아. 2, 3, 4, 5는 무조건 여기 배열해야 되잖아. 그지? 곱하기 1이란 말이야. 이해돼? 경우의 수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과 같이 어떤 뭐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어떤 확률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요때 이 1이라는 거 운명이 결정되어진 확률은 얼마다? 1이다. 그게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말이지. 이해돼? 뭐 확률의 기본성질 그렇습니다. 자, 필수예제 3번에 보면 뭐 내용이 쉬운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나오는 두 눈의 수가 같을 확률. 그러면 분모는 주사위가 두 개잖아, 그지?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야. 그러면 6가지, 6가지. 6, 6에 36분의. 그지? 그러면 둘 다 같아. 1, 1, 2, 2, 3, 3, 4, 4, 5, 6, 6. 총 몇 가지? 6가지. 그래서 36분의 6이 되겠다.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8일 확률을 구하라. 36분의 합이 8이 되는 경우는 1, 7은 안 되잖아. 그지? 주사위 6밖에 없으니까 2, 6, 3, 5, 4, 4 끝이야? 아니지. 서로 다른 주사위잖아. 5, 3, 6, 2 몇 가지? 5가지. 이렇게 확률을 구합니다. 자, 3번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완전 제곱수일 확률. 그러면은 6, 6에 36분의 완전 제곱수는 뭐 있어? 1, 4, 9, 16, 25 이렇게 있잖아. 그지? 6, 6에 36이니까 이걸 넘어가는 수는 없겠다. 그럼 1이 나오는 경우 1, 1, 4가 나오는 경우 1, 4, 2, 2, 4, 1 세 가지. 9가 나오는 경우 3, 3은 9, 4, 4, 16, 2, 8에 16은 안 되지. 5, 25, 6, 6에 36, 8, 36분의 8 이렇게 한다는 거야. 어려워? 필수제 4번 우리가 오늘 이 확률을 배우기 전에 저번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배웠지. 뭐 중복순열, 중복조합, 순열조합 이런 걸 배웠잖아. 그 경우의 수에서의 여러 가지 응용 문제들을 잘 풀어야 확률 문제를 잘 풀어. 확률은 그 경우의 수하고 똑같거든. 필수제 4번 4번에 1번 A, B, C, D, E 5명이 F 6명이 일렬로 앉을 때 A와 B가 이웃해서 앉을 확률을 구하여라. 6명이 일렬로 앉는다. 6팩토리얼 분의 그지? A, B가 이웃한다. 그러면 A, B를 그냥 밧줄로 꽁꽁 묶어버려. 그럼 한 사람이 돼버렸어.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5명을 일렬로 나열한다. 5팩토리얼. 근데 A하고 B하고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지.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확률을 구합니다. 자, 컴퓨터. 여덟 개의 문제를 나열할 때 C와 T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올 확률을 구하여라. 이게 8개의 문자잖아. 그럼 분모는 8팩토리얼 이러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은 C하고 T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들어가야 돼. 그지? 그러면 요거를 하나로 묶어버리고 이 C하고 T 사이에 들어갈 두 개를 골라야 돼. O, M, P, U, E, R 6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야 돼. 그리고 얘네 둘이 또 자리 바꿀 수 있지. 그러면 6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순서대로 나열해 버리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 하나로 묶어버려. C하고 T 또 자리 바꿀 수 있지. 곱하기 2. 그러면 이거 하나에 묶었어. 나머지 숫자 몇 개 있어? 4개 남는 거잖아. 그럼 5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5팩토리얼.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한 문제지만 이거를 하면서 우리가 뭘 느껴? 아, 이거 까딱 잘못하면 하나 빼먹겠는데? 그지? C하고 T하고 자리 바꾸는 경우를 빼먹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지?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경우를 빼먹을 수도 있어. 그지? 자, 우리가 확률과 경우의 수를 배우는 교육의 목적은 뭐냐면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하나도 빼지 않고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어? 확률과 통계는. 다음 필수제 5번. 자, 남학생이 남학생이 2명, 여학생이 5명이 원탁에 앉을 때 남학생끼리 이웃하여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분모에는 뭐가 올까요? 7명 모두를 원탁에 앉히는 경우를 구해줘야 되겠지? 그럼 원탁이니까 6팩토리얼이 될 것이고, 남학생 둘이 이웃해야 되니까 둘을 꽁꽁 묶어. 그럼 사람 몇 명이야? 6명이지? 6명을 원탁에 앉아 5팩토리얼이야. 그지? 그리고 얘네 남학생 둘이 자리 바꿔 곱하기 2 해주면 되겠다.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부모님을 포함하여 6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모가 있고 A, B, C, D 이렇게 6명의 가족이 있어요. 얘네들이 원탁에 둘러 앉을 때 부모님이 마주보고 앉을 확률을 구하여라 그랬어. 그럼 분모에는 6명이 원탁에 앉아야 되니까 5팩토리얼 이러고 시작하는 거고, 자, 원탁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아빠가 앉았고 여기가 엄마가 앉았어. 그치? 그러면은 자리가 하나, 둘, 셋, 4개 자리가 남네. 그럼 요 A, B, C, D는 요 4자리에다 앉히면 되는 건데요. 원탁에 일단 아빠랑 엄마가 앉아버렸지? 그러면 얘네들 4명은 더 이상 얘는 원탁이야 아니야? 아니지. 한 칸씩 옮겨갈 때마다 다 경우가 다르잖아. 그지? 그럼 얘는 그냥 4팩토리얼인 거지. 맞아? 선생님, 왜 아빠하고 엄마하고 앉는 거는 왜 고려하지 않습니까? 아빠하고 엄마가 이렇게 마주보고 앉는 경우 한 가지. 앉혀 그냥 마주보게. 오케이? 다음 6번. 이거 사실 직접 다 풀어보면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 그냥 내가 너네들 보고 풀어보라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하니까 풀어주는 거니까 나머지 밑에 있는 유제랑 RPM 다 집에 가서 푸세요. 자, 1, 2, 3, 4, 5
5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자리 정수를 만들 때, 4자리 정수를 만들 때 이 수가 짝수일 확률을 구하세요. 자, 중복을 허락한대요. 그럼 분모에는 뭐가 올 것인가? 5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뽑아가지고 일렬로 나열하겠다. 5파이 4. 자, 짝수가 되려면 이 끝에 자리가 짝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짝수가 2하고 4밖에 없네. 맞아? 그럼 끝에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2가지. 그럼 요 앞에 있는 얘네들은 어차피 중복을 허락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끝에 2가 왔더라도 2가 앞에 또 올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5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아버리면 되겠네. 거기다가 곱하기 2 아니면 4. 알겠지? 필수 예제 7번. 아, 도, 카, 도. 를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끼리 이웃할 확률을 구하여라. 모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지. 모음이 뭔지 알지? 아, 오, 아, 오. 이게 모음이다, 그지? 아에이오가 모음이잖아. 그러면 모음끼리 이웃할 확률을 구하여래. 그러면 A, O, A, O가 이웃해야 돼. 그럼 V, C, D는 상관없어. 그럼 이거 하나로 묶어. 그럼 숫자, 그러면 이제 분모는 뭐니? 분모. 같은 것을 포함하는 확률이다, 그지? A 2개, O 2개잖아, 그지? 그러면 2팩, 2팩분의 7팩, 이게 분모야. 그죠? 그 다음에 얘네를 하나로 묶었어. 그럼 하나, 둘, 셋, 4개를 일렬로 나열하니까 4팩토리얼에다가 곱하기 요거 AAOO네. 곱하기 2팩, 2팩분의 4팩.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왜 이렇게 많아? 끝이 없어. 알겠지? 하지 말까 이제? 뒤에 거? 안 해도 돼? 내가 다 풀어버리면 니들이 할 게 없잖아. 자, 필수 예제 8번은 쉬우니까 직접 한번 해봐요. 필수 예제 9번 해보자. 9번. 필수 예제 9번. 프리지아, 장미, 수선화, 튤립을 판매하는 꽃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5송이를 구입을 하겠다. 그때 수선화가, 그러니까 이게 분모야. 수선화가 2송이가 포함될 확률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럼 분모에는 뭐가 와요?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송이를 뽑는다. 이게 분모에 오고요. 그치? 분자에는 수선화 2송이를 이미 뽑아놔. 그러면 3송이만 뽑으면 되지. 그러면 수선화 3개 뽑아도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수선화 2개는 이미 뽑아놓고 나머지 3개는 이 중에서 고르면 되니까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송이를 뽑으면 되겠네. 아, 2송이 이상 뽑으면 안 된다. 수선화가 2송이 포함될 확률을 구하라 그랬지? 2송이만 포함돼야 돼. 그러면 이제 수선화 2송이 뽑았으면 수선화 빼고 나머지 중에서 3송이를 뽑아야 되지, 그치? 그러면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2번. 500원짜리 동전이 있는데 500원짜리 동전이 8개가 있어요. 이거를 서로 다른 3개의 저금통에 넣을 거래. A, B, C. 자,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중복조합은 뭐라 그랬니? 같은 공을 다른 상자에 집어넣는 게 중복조합이라 그랬잖아. 그지? 그럼 500원짜리 8개다. 그러면 같은 공이잖아. 500원 구별돼?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상자는 서로 다른 상자 A, B, C로 만들었어요. 각 저금통에 적어도 1개의 동전을 넣을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면은 분모에는 뭐가 와야 돼? 그냥 500원짜리 동전 8개를 ABC 상자에다가 넣는 경우를 분모에다 놔야 되기 때문에 분모에는 이 8개가 다 A로 들어가도 돼. 그지? 그러면은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8개를 뽑는다. 8H3 이러면 안 돼. 그지? 자, 분자에는 적어도 하나씩 넣어야 된다며. 그럼 하나씩 넣어. 동전을. 그럼 동전이 몇 개 남았어? 5개 남았지, 그지?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뽑아주면 되는 거야. 쉽지? 직접 해봐라. 쉬운 거. 자, 필수 예제 10번. 자, 주머니 속에 10개의 공이 있어요. 여기에는 흰 공도 있고 검은 공도 있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내고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을 하였더니 3번에 1번 꼴로 2개가 모두 흰 공이었다. 주머니 속에서는 흰 공이 몇 개 들어있느냐? 자,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흰 공을 X개라고 해. 그러면 검은 공은 10-X개가 될 거야. 그지? 그러면 확률을 구해볼게요. 10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건데 3번에 1번 꼴로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얘기지. 2개가 모두 흰 공이었어. 그러면 흰 공 중에서 2개가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얘기지. 맞습니까? 그럼 얘는 분모는 어떻게 돼요? x에다 얘는 2 팩토리얼에 10, 9 얘는 2 팩토리얼에 x, x-1 2팩 다 지워버리고 이게 3분의 1이구나. 3, 3은 9 날려버리고 따라서 x에 x-1이 30이 되겠구나. 6, 5, 30 따라서 x가 6이다. 흰 공 6개 들어있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거는 뭐냐면 단순해. 자, 봐봐. 뭐 복잡하게 설명할 것도 없어. 그거 해봤지? 뽑기. 이렇게 돌아가는 판이 있어. 그 돌아가는 판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 여기가 당첨, 꽝, 뭐 당첨 막 이렇게 돼 있는 돌아가는 판이 있어. 여기다가 내가 멀리 서가지고 던져가지고 딱 꽂히면 그걸 나한테 상품을 주는 거래. 이게 기하학적 확률이야. 자, 전체 몇 개야? 8개지. 나머지 다 꽝이라 그래. 다 꽝이야. 그러면 당첨이 몇 개 있어? 2개 있지. 8분의 2. 이게 기하학적 확률이야. 그림으로 보는 거랑 똑같이. 자, 봐봐. 정사각형이 있어. 정사각형이 있는데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4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A와 B를 밑변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들 건데 내가 이 정사각형 내부에 임의로 한 점을 찍어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 거래.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이
예각이지. 그 기준은 뭐야? 이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내가 이렇게 그렸을 때 이 반원 위에 어떤 점이 딱 올라간다 그러면 직각이잖아. 맞죠? 따라서 그 점이 이 반원의 바깥쪽에다 찍어버리면 이 만들어지는 삼각형은 전부 예각 삼각형이지. 그러면은 예각 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얼마야? 넓이 4, 4, 16분의 이 반지름이 2잖아. 4파이. 이 반원의 넓이 얼마니? 2, 4파이. 2파이네. 그러면 여기 이 반대쪽은 뭐지? 16 마이너스 2파이. 이러면 이거는 예각 삼각형이 될 확률. 16분의 2파이 하면 무슨 확률? 둔각 삼각형이 될 확률. 맞아? 직각 삼각형이 될 확률은 어떻게 구하게? 봐봐. 지금은 영역에 넓이가 있으니까 넓이분의 넓이 막 이랬지. 근데 직각삼각형은 요 선상에 있어야지 직각삼각형인데 이건 넓이가 아니지. 그럼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어떻게 구하지? 봐봐.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야? 확률이 1이지.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하고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더했더니 확률이 1이야. 그러면 직각삼각형은 안 만들어져? 숙제. 고민해봐. 신기하다, 그지? 분명히 직각삼각형 여기 있는데, 씨. 그지? 어? 몰라, 숙제라고. 이게 기하학적 확률의 그 특징이야.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것은 넓이를 가지고 얘기하잖아. 분모가 뭐야? 전체 넓이지. 분자가 다른 특정한 넓이지. 근데 직각삼각형은 선이지, 그지? 직각삼각형이 되는 경우는. 생각해봐. 자, 다음. 몰라.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한 게 확률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좀 더 언급을 좀 해보면, 뭐 나중에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해줘도 될 것 같고, 요런 거 한번 해볼게. 자, 주사위 3개를 동시에 던진대. 이거 잘 생각해봐.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어떻게 구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서 선생님한테 얘기 좀 해줘. 왜? 이상하잖아. 그치? 예각이랑 둔각이랑 확률을 더하니까 1이 되면은 직각은 어디 간 거야? 사라졌네? 자, 주사위 3개를 동시에 던질 거야. 주사위 3개를 동시에 던질 건데 나온 눈의 최대값이, 주사위 3개를 던질 때 나온 눈의 최대값이 3일 확률. 주사위 3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눈의 합이 최대값이 3일 확률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봐. 잠깐. 한 10초 동안. 주사위 3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눈의 합이 나온 눈의 최대값이 3이 될 확률. 그럼 봐봐. 일단 나온 눈의 최대값이 3이어야 되니까 4, 5, 6은 나오면 돼, 안 돼? 그럼 4, 5, 6은 없다 치고, 그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 1, 2, 3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1, 2, 3 중에 하나 나올 확률 얼마지? 2분의 1이잖아. 주사위. 그러니까
4, 5, 6은 나오면 안 되는 애들이야, 얘네들은. 그럼 먼저 1과 2와 3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잖아, 그지? 근데 주사위 몇 개? 3개. 거기서 누굴 빼주면 돼? 나온 눈의 최대값이 3이 나와야 된다니까. 1과 2만 나올 확률을 구하면 되지. 1, 2가 나올 확률이 얼마야? 3분의 1이지. 주사위 3개. 이러면 나온 눈의 최대값이 3이죠. 이해되겠어? 그러면 이제 다 알았지? 그럼 이제 문제. 똑같이 주사위 3개를 던졌을 때 이번에는 최소값이 5일 확률. 구해봐. 답을 계산하지 말고 식을 생각해봐. 똑같은 문제잖아. 그럼 처음에 몇 분의 몇? 3분의 1의 몇 승? 빼기 몇 분의 몇? 6분의 1의 3승. 그렇지. 여기에서는 5하고 6만 나와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6만 나와야 되는 거지. 이해되게요? 자, 다음 88페이지에 확률의 덧셈 정리. 오늘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확률의 덧셈 정리까지만. 왜냐면 여기까지가 쉽고 그 다음부터는 어렵습니다. 조건부 확률이야. 그 다음이 조건부 확률부터 어려워. 이 확률의 덧셈 정리까지가 기말고사 시험 범위.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확률부터 뭐 이렇게 2학기로 넘어가지. 자,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것은요. 자, 1번 볼게요.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것은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한 거에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다. 책 어디 보니? 지금 페이지 88페이지거든. 자, 집합에서 배운 거랑 똑같잖아. 그지?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합집합은 A와 B의 확률에서 교집합의 확률을 빼주는 거야. 맞죠? 자, 그렇다면 배반 사건인 경우 배반 사건은 뭐라 그랬어?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 그랬잖아. 그지? 항상 배반 사건이다 라고 하면 요게 따라와야 되는 거야. 그럼 이 확률은 얼마겠어? 0이겠네. 따라서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배반 사건인 경우에는 A와 B를 더해준다. 그래서 덧셈 정리라 그러는 거야. 이해됐지? 이게 다야. 여사건의 확률 옆에 다음 페이지. 어떤 A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A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확률은 1에서 1이 모든 확률이잖아. 1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빼기만 하면 된다. 자, 11번에 보면은요. 자, 1부터 50까지 적혀있는 50장의 카드가 있는데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았을 때 3의 배수이거나, 자, A라는 사건이 3의 배수가 일어나는 사건, B라는 사건이 4의 배수가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하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자. 그럼 문제에서 3의 배수이거나 4의 배수이거나 그랬으니까 A 합집합 B가 되겠다. 그지? 그러면은 A가 일어날 확률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한 거에서 A와 B의 교집합. 이거 얼마야? 12의 배수지. 그지? 그것이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됩니다. A가 일어날 확률은 50분에 3의 배수 몇 개 있어? 3, 1은 3, 3, 6, 18, 16개? B가 일어날 확률은 12개? 12가 일어날 확률은 4개? 이게 우리가 구하는 답이다. 필수예제 12번. 필수예제 12번. 어떤 주머니가 있는데 흰 공이 4개, 빨간 공이 3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 2개가 모두 같은 색의 공일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면은 둘 다 흰색인 경우, 둘 다 빨간색인 경우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7개의 공 중에서 2개를 뽑을 건데 둘 다 흰색이고 둘 다 빨간색일 수는 없잖아, 그지? 따라서 이거는 배반 사건이네요. 맞지? 따라서 우리는 뭐 하면 돼?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A와 B를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다. 맞죠? A가 일어날 확률 얼마야? 총 7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건데 흰 거 중에서 2개를 뽑을 확률과 7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건데 빨간 거 중에서 2개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지. 자, 필수예제 13번과 14번은 직접 하시면 될 거고요. 15번, 16번도 직접 하면 될 거야. 그래서 선생님 하나만 정리 좀 해줄게. 자, 메모를 좀 한번 하세요. 확률의 덧셈 정리를 갖다가 우리가 이해할 때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 지금 이 책에 있는 확률의 덧셈 정리 이렇게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 들어보니까 되게 쉽지, 그지? 내용 자체가. 근데 실제 문제를 한번 지금 봐봐. 1, 2, 3, 4, 5 이 5개의 숫자를 내가 배열할 거야. 잘 들어보세요. 5개의 숫자를 배열할 건데 그 자리를 5개를 배열하잖아. 그 각각의 자리를 P1, P2, P3, P4, P5라고 했어. 이게 자리야. 그 각각의 자리. 포지션. 첫 번째 포지션, 두 번째 포지션. 그렇게 됐어. 만약에 내가 뭐 2, 1, 3, 4, 5라고 배열을 했다. 그럼 P3가 얼마니? 3인 거지. 이해되지? 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P1이 1이 아니고 P2가 2가 아닌 이거야, 이거. 그리고 이것이고 이것인 확률을 구하여라. 이렇게 물어봤어. 그치?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여사건으로 풀어야 되겠지? 이게 확률의 덧셈 정리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 너네한테. 그냥 지금까지 내가 풀었던 거대로 하면 너무 쉽잖아, 그지? 그래서 너네가 문제를 풀 때 있잖아. 뭐뭐 하지 말고 엔드잖아, 그지? 뭐뭐 하지 마라 이런 말이 나오면
이 문제는 무슨 문제다? 확률의 덧셈 정리의 문제다. 알겠니?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자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P1이 1인 사건을 A라고 하고 P2가 2인 사건을 내가 B라고 할게. 그럼 우리한테 물어보는 문제는 A가 일어나지 말고 B도 일어나지 말아라 이거 아닙니까? 이것은 드 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 아닙니까? 이것은 1에서 A와 B의 합집합을 빼라는 얘기고요. 얘는 PA 더하기 PB에서 PA와 B의 교집합을 빼라는 얘기지. 맞아? PA가 뭔데? P1 자리에 첫 번째 자리에 1이 올 확률 아까 얼마나 그랬어? 5분의 1 곱하기 1 운명이 결정돼 있으니까 그지? 따라서 얘 5분의 1. 자, 두 번째 자리에 2가 올 확률 얼마? 5분의 1 곱하기 1. A와 B의 교집합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자리에 1하고 2가 올 확률, 첫 번째 자리에 1이 올 확률 얼마? 5분의 1. 두 번째 자리에 2가 올 확률 얼마? 4분의 1. 그럼 20분의 1. 알았어? 갑자기 재미없어? 알아듣겠어 이거? 그러니까 너네들한테 우리가 단순히 쉽게 이렇게 확률의 덧셈 정리를 물어보지 않는단 말이지. 어? 어렵죠? 자, 또 필기 하나 더 해봐. 여기 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지 마라 라고 하면은 덧셈 정리야. 여사건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뭐 상식의 확률이다. 뭐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보자. 자, 우리가 그 어떤 의사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의 수단에는 뭐 제비뽑기라는 것도 있고 가위바위보도 있지, 그지? 맞아? 가위바위보라는 거는 과연 공정한 걸까? 어? 가위바위보는 공정한가요? 그럼 제비뽑기는 공정한가? 거기에 대한 의문을 한 번도 안 해봤지. 그냥 무조건 가위바위보 했잖아, 그냥. 그지? 자, A하고 B하고 C라는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기로 했어. 아니, 두 명이 하자, 두 명이. A하고 B 둘이서 가위바위보를 했어. 자, A가 이길 확률이 얼마니? A가 이기거나 지거나 비기거나 셋 중에 이길 확률 3분의 1이잖아. 맞지? B가 이길 확률이 얼마니? 뭐 똑같이 3분의 1이잖아, 그지? A하고 B하고 비길 확률이 얼마니? 당연히 3분의 1이겠지. 그 총합이 1이 돼야 되니까, 그지? 맞아? 둘이 하면 공정하네. 그렇잖아. 이기고 지고 비기고 다 똑같은 확률이니까, 그지? 이 셋 중에서 누군가가 확률이 더 높으면 불공정한 거 아니야. 맞지? 자, A와 B와 C가 가위바위보를 해. 그러면 이 중에서 두 명이 이길 확률, 한 명이 이길 확률, 모두 비기는 경우, 모두 비기는 경우, 이거 말고 또 다른 경우가 있을까? 세 명이서 가위바위보를 했어. 그럼 셋 중에 둘이 이길 수가 있겠지, 그지?
셋이 이길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 그지? 그다음에 왜? 두 명이 이기거나 아니면 진짜 한 명만 딱 이기거나 아니면 모두 비기거나 이 세 가지 경우밖에 없잖아. 이 각각의 경우가 과연 공정하냐 이거야. 확률이 똑같으냐 이거지. 자, 두 명이 이기는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볼까? 세 명 모두 세 개 낼 수 있잖아, 그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세 명이. 자, 그럼 두 명이 이겨야 되잖아. 그러면 A, B, C 중에서 이길 애들 두 명을 골라줘야 되겠지. 그러면 세 명 중에서 이길 애들 두 명을 골라. 그럼 이길 애들 두 명을 골랐고, 근데 뭘로 이기느냐? 묵집바 중에 세 개 중에 하나로 이길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곱하기 3. 그치?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3분의 1이네. 내 말 이해돼? 자, 그런데 한 명이 이기는 확률이라는 것은 두 명이 지는 확률하고 똑같지? 그럼 결국 똑같을 거 아니야? 3분의 1. 확률의 총합은 얼마야 또? 3분의 1이지. 그러니까 가위바위보는 어떻다? 공정하다. 그러니까 맨날 가위바위보 하는 거야. 은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공정하다라고 생각하면은 공정한 거지. 또 제비뽑기를 한번 볼까요? 10장의 제비가 있어. 10장의 제비가. 어떤 제비뽑기 그 상자 안에 10장의 제비가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3장이 당첨제비래. 3장이 당첨제비래. 그럼 7장은 꽝이야, 그지? 여기서는 비복원 추출입니다. 비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내가 하나 뽑았잖아. 그럼 뽑으면 다시 집어넣는 거 아니야. 그건 가져가는 거야. 이게 비복원 추출이야. 요즘에도 하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막 초등학교 막 이런 거 할 때 추첨으로 초등학교 했어. 리라 초등학교라고 들어봤니? 선생님이 8살 땐가 7살 땐가 내가 학교를 일찍 들어갔지. 선생님이 7살 때 초등학교를 리라 초등학교가 사립초등학교래. 되게 유명한. 그래서 거기 추첨을 갔었대. 제비뽑기가 좀 떨어졌대. 그게 제비뽑기야. 그런데 그렇게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이렇게 추첨으로 많이 해.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너네 한번 생각해봐. 내가 먼저 하는 게 유리하냐, 나중에 하는 게 유리하냐. 그지? 갑자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앞에 있는 애가 두 명이 뽑아갔어. 근데 둘 다 당첨돼 버려서 하나밖에 안 남잖아. 그럼 나는 하나밖에 먼저 두 명이 뽑아갔으면 불공정하지 않니? 내가 처음에 1빠따로 내가 했으면은 당첨이 3개나 있는데 내가 나중에 하려고 미그적거리는 동안에 남들이 2개 뽑아가면 하나밖에 안 나오면 불안해 안 불안해? 쫄려 안 쫄려? 그래서 먼저 하려고 막 달라들면은 그게 확률적으로 유리하냐고. 그치? 그게 먼저 하는 애가 유리하면은 이 제비뽑기가 공정하겠냐 이게? 그지? 자 보자. A가 당첨제비 자 봐봐.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고 C라는 애가 있는데 A가 뽑고 B가 뽑고 C가 뽑고 이렇게 순서대로 뽑는다고 쳐봐. 그러면 제일 먼저 A가 당첨을 뽑을 거 아니야. 그 A가 당첨제비 뽑을 확률이 얼마니? 10분의 3이지. A는 10분의 3이야. 자, B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을 한번 구해볼게. B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 그럼 B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은 내 말 지금 듣고 있는 거니 근데? 듣고 있는 거지? 안 듣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재미가 없나? 자, B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해볼게. 이미 A가 하나 뽑아갔어. 그러면은 B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은 2가지로 나눌 거야. 첫 번째, A가 당첨이 된 경우 또는
A가 꽝이 된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누겠지? 어? A가 먼저 뽑아갖고 나는 A의 결과를 몰라. 그지? 이제 B가 이제 갈 건데 A가 당첨이 된 경우라면 A가 당첨될 확률은 얼마야? 10분의 3이잖아. 그럼 B가 당첨될 확률은 얼마니? 9분의 2가 되겠네. A가 꽝이 됐다면 10분의 7이겠지. 그럼 B는 9분의 3이 되겠지. 이 두 개의 사건은 무슨 사건? 배반 사건. 배반 사건 어떻게 한다? 더한다. 5, 5, 3, 3은 15분의 1인가? 2, 5, 10, 3, 4, 5, 3, 15분의 1이지? 얘는 3, 4, 5, 3분의 1. 30분의 7이지? 30분의 9지? 10분의 3이지? 똑같네. 그지? 두 번째 뽑아도 확률은 똑같아. 기분은 찝찝해도. 어? 세 번째도 마찬가지야. 그지? 세 번째 뽑아도 확률은 똑같아. 기분만 좀 찝찝할 뿐이고. 먼저 뽑고 싶어? 나중에 뽑고 싶어? 자, 이해됩니까? 이게 상식의 확률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확률에 대한 걸 좀 배웠지만은 그것들보다는 조금 내용들이 좀 업그레이드가 되죠. 자, 책에 없는 내용들 잘 기억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97페이지까지 싹 풀어서 정리하면 됩니다. RPM까지. 알겠죠? 자, 지금 한 40분 정도 남았네. 남은 동안에 선생님이 끝나는 시간을 한 10분 일찍 끝내줄 테니까 지금부터 쉬지 말고 쭉 이어서 50분까지 오늘 배운 거 다 풀어봅니다. 시작!